이는 시간당 약 80명이 가입한 수와 같고 국내 인구 10명당 1.2명이 가입한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29.5%의 놀라운 성장성을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리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팀 강지호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싫어하지 않는 커피 기업입니다. 마인 회장이 스타벅스에서 했던 말이군요. 2017년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에서 한 말입니다. 마인 회장은 스타벅스가 중국인들의 차 마시는 습관을 바꿔놨다고 하며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더 이상 스타벅스가 단순한 카페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과연 스타벅스가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기업 이름이 유명한 소설 모비딕에 있는 1등 항해사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포강선의 이름 피커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커드란 이름 자체가 소변과 교도소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반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1등 항해사의 이름을 따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원조 스타벅스는 서원들이 커피를 마시는 서민 커피집이었으니 꽤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컵에 있는 로고, 세일은 역시 바다의 전설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일에는 노래로 뱃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 인어입니다. CEO 하워드 슐츠는 이 이름이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본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어울린다고 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항상 이 커피를 건넬 때 고객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마주치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때문에 점심시간에 긴 줄을 서게 되면서 민원이 빗발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2013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돈을 충전하고 음료를 주문하는 사이렌 오더 시스템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민원을 잘 해결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인력 효율성을 통해서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데 동참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렌 오더와 연동된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20년 3월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당 약 80명이 가입한 수와 같고 국내 인구 10명당 1.2명이 가입한 수치입니다. 1971년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약 3만 개의 매장을 확보하게 된 글로벌 브랜드 스타벅스.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까? 스타벅스는 처음에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라는 이름의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식 로스팅 기법을 활용해 미국에 커피를 전파하려던 알프레드 피트로부터 커피를 배워서 그에게 직접 원두를 구입하고 고객들에게 원두를 제공하는 작은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하워드 슐츠가 마케팅 담당자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스타벅스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워드 슐츠가 도입하게 된 마케팅적 전환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워드 슐츠는 기존의 창업주들과 다르게 본인이 경험한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인 에스프레소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창업자들은 본인들의 커피관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1984년 일부 매장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매장에 이 에스프레소 바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스타벅스의 역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도 창업주들과의 갈등은 여전했고 이로 인해서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를 떠나게 되고 본인만의 에스프레소 바 일지오날레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후 급속도로 성장해서 3년 뒤인 1987년도에 스타벅스 커피, 티 앤 스파이스를 인수하고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방향이 맞지 않아서 스타벅스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철학으로 다시 인수해버리는 스토리였군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스타벅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중국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 특히 소매랑 관련돼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커피 소비 시장 발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커피 시장은 5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1%의 성장률을 보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29.5%의 놀라운 성장성을 보이게 됩니다. 569억 위안이라고 하면 이 한화로는 얼마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대략 한 9조 8천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당히 큰 시장이군요. 중국이 가장 성장성이 큰 시장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중국 커피 소비 시장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연평균 약 15%로 전 세계 커피 시장 성장률이 2%인데 비해서 한 7.5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중국이 과거부터 차를 마시는 이 전통이 있어서인지 커피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중국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평균 6.2잔 수준으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커피 주력 소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이지만 지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14.1%씩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평균 6.2잔인데도 불구하고 9조 원이 넘는 이 시장이면 성장성까지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군요. 그 중에 스타벅스가 속해 있는 원두 커피 시장을 보게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탑5인 스타벅스, 상다오, 엠카페, 코스타, 량한 등이 전체 시장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벅스가 약 5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소매 시장에 불똥이 튀었을 텐데도 중국에서는 매장이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의 장수성의 쿤샨의 약 1억 3천만 달러의 대규모 커피 혁신산업단지 조성 역시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맞이한 중국이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점 역시 스타벅스에게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커피 시장 그래도 탑5의 다른 브랜드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없습니까? 지금 가맹점 기준으로 해서 경쟁자는 과거 루이싱 커피였습니다. 최근에 루이싱 커피가 이제 회계부정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스타벅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이 스타벅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선호도가 있는 만큼 확실히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의 다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계정인데 바로 디퍼드 레비뉴입니다. Deferred Revenue 하면 이 이연 수익일 텐데 정확히 어떤 계정입니까? 사실 이 이연 수익이 이 사이렌 오더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아주 재밌는 수익 부분입니다. 사이렌 오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선불 충전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019년 3분기까지 스타벅스 부채 중에서 카드 충전금과 이연 수익이 12억 9,600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넣어놓은 예치금이 지금 1조 5천억 원 정도가 넘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매장을 피크타임별, 요일별, 시간별로 분석해서 5시간 혹은 7시간대 이런 형태로 직원을 나눠서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예치금까지 보면 정말 핀테크 기업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군요. 또한 이제 현재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 역시 스타벅스를 핀테크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사 CEO들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기업 혹은 경쟁 상대로 스타벅스를 꼽을 정도였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사이렌 오더가 스타벅스를 핀테크 기업까지 성장을 시켜주는 발판이 된 거군요.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 매장이 보이고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또 마음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지금 문화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벅스가 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스테이티스타의 2019년도 전 세계 가치 있는 QSR 브랜드 조사 결과 맥도날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이나 협업 등을 통해서 성장을 할 때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투자 포인트들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스타벅스의 유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논GAAP 기준 매출액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감소했고 EPS는 0.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태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군요. 글로벌 매장의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만큼 10개 분기 만에 역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타격이 다음 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스타벅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2020년 3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스타벅스의 CEO인 케빈 존스는 코로나19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규정을 하고 주가 방어를 위해 최대 4천만 주 보통주를 매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잠정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가 방어막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사라지게 됐으니까 이게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현재 스타벅스의 실적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0년 2분기 매출액이 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감소했습니다. EPS는 0.3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3%,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32%, 특히 중국의 경우에 마이너스 50%가 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시 매장 폐쇄, 운영 변동, 운영 시간 단축, 고객 트래픽 감소 등이 스타벅스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현재 코로나19의 이슈의 여파가 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음 분기인 3분기에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 때는 완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 부분의 이제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5% 그리고 4분기 때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랫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부문에서 부진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완화가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중국 내 최소 500개의 신규 매장이 출점될 예정이고 2020년 말쯤에는 중국향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설명 감사드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커피 시장의 성장 잠재력입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등 다양한 사업의 확장성. 세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의 영향은 다음 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단기적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므로 긴 호흡에서 좋은 투자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러분께 친숙한 기업 스타벅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